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은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이제 조사실을 이제 남겨둔 겁니다. 이게 철거하다가 그 소위 구남산 시설 철거하다가 딱 한 곳만 남겨놨는데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거의 고시원보다 조금 좀 긴 구조입니다. 조금 좀 긴 방이고요. 이제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문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의자가 하나 있죠. 이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들고 설명드리겠네. 여기 보시면 접의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으로 이게 복도고요. 이 문으로 피의자를 데리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관은 이쪽 문으로 들어와요. 이쪽 문으로 이제 열고 들어옵니다. 의자가 좀 다르죠? 조사관 의자는 좀 편하고 여기 이제 조사 받는 사람 의자는 조금 불편하게 접의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내가 조사 받는구나. 또 이런 접의자는 사실 미디어에서 많이 다룹니다. 경찰서에 뭐 접의자 갖다 놓고 이제 앉으라고 하고, 또 실제로 이제 편하니까 이런 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일부러 좀 불편한 의자를 갖다 놓는 것도 있죠. 아무래도 이건 이제 그 대공사건이나 일단 조사할 거리가 있을 때 조사할 때 쓰는 방이고, 내부 직원들 감찰용으로는 또 의자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몰딩을 해가지고 위에 이제 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 있고, 옆에 이제 요 몽둥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이 보시면 되게 좀 특이한 구조인데, 보시면 문이 경첩이 안쪽에 달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첩이 안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몰딩이 이렇게 이제 걸리게 돼 있죠, 문이. 이 말은 문이 밖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사실에 혼자 넣어놓고 앉으라고 그러고 조사관은 한참 있다 오거든요. 여기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럼 혹시라도 탈출하고 싶어도 이제 발로 차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땡겨서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이런 구조는 땡기면 힘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게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양쪽 문 다 그렇고요. 또 되게 특이한 게 철문인데 문 고리가 굉장히 크고 두껍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부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크고 두껍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문고리를 부수고 도망간다든지 또는 발로 문을 걷어차고 하여튼 탈출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 굉장히 크고 두꺼운 문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문이 두 개인 이유는 일단 약간은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식의 느낌도 주는 거고요. 또 이 피조사자가 앉아서 이 문만 보다가 저그럭거리면서 열리면 이제 약간 좀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이제 환기창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열었다 닫았다, 이 바깥쪽에서 복도 쪽에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환기창이거든요. 사실은 환기창이 큰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달아놓냐 하면 이제 소리가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두들겨 맞는 소리, 조사하는 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비명소리 이런 것들이 안으로 좀 들어와서 이 피조사자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설계를 해서 이제 만든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방이죠. 네.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방 구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좀 깨끗하고 이렇게 이제 옆에 이제 큰 유리로 이렇게 돼 있고, 방탄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CCTV 달려있는 그런 깨끗한 방도 있고, 또 이런 스타일의 방도 있어요. 요즘도 이런 스타일의 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깨끗한 공간보다는 이런 공간이 오히려 더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외에
뭐 좀 지식인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간첩질하다 잡히시면 그 옷을 싹 다 벗겨가지고 그 몸에 잘 맞지도 않은 군복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걸 갈아입히고 이런 방에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이런 공간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거든요. 사람은 보통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군도 마찬가지고 기무사도 그렇고 뭐 안기부나 국정원도 그런데 일단 사람이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잡혀가면서 오만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뭘 나한테 물어볼까, 뭘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날 때리지 않을까, 그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대응하는 생각을 해요. 임기응변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여자친구하고 싸웠다고 했을 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하고 싸웠다, 뭔가 큰 실수를 해서 그랬을 때 이제 좀 보자, 이래서 이제 보러 갈 때 오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일단 잡혀오면요 한 2, 3일 정도 그냥 놔둬요. 네. 이런 방에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침 새벽에 잡아와가지고 옷 갈아입혀가지고 이 방에 넣어요. 그냥 옷 갈아입힐 때도 그 보통 구치소에 수감되는 절차하고 거의 같게 이제 옷 벗으라고 그러고 항문 검사하고 막, 왜냐면 자해하면 안 되니까. 그 끈이 없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래지어도 뺐습니다. 왜냐하면 브래지어로 목을 매서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끈이 없는 어떤 옷과 신발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갈아입고 여기 앉아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입혀놓고 근데 보통 잘 안 맞는 걸 줘요. 일부러. 뭐 좀 작거나 크거나 보통은 이제 작은 걸 줍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군복 같은 경우도 저희 교련복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80년대는 그랬었는데 잡혀가면 그 사람보다 실수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줘요. 그래 앉아 있으면 옷이 막 땡기고 되게 우스꽝스럽고 불편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다 그냥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자들이 다 이제 구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기 벽에 이런 껌댕이 같은 것도 일부러 이렇게 묻혀놔요, 일부러. 왜냐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인데 청소를 안 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직원들 건강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공사하면서 일부러 이제 슥슥 묻혀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내가 지하실에 끌려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여기서 한 100m만 나가잖아요. 그럼 남산이에요. 남산 뭐 이렇게 유원지, 또 좀 위로 올라가면 남산 케이블카 있고 돈가스 팔고 이런 데인데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고 싶고 불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하는데 저 무슨 얘기 하다 갔냐면 한 사나흘 정도 그냥 냅둡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여기 앉아. 그래서 여기 저기 지금 그냥 앉혀놓으면 안 되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갱지 있잖아요, 갱지. 이게 저기 무슨 종이냐면 16절지인데 그 옛날에 시험지로 쓰는 거. 한 20년 전에 시험지로 쓰던 회색 종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3, 40장 정도 묶음으로 묶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낱장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A4용지 한 3, 40장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16절지 주고 모나미 볼펜 하나 주고 아니면 연필을 준다든지 약간 몽당 연필 같은 걸 주기도 합니다. 보통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나미 볼펜 같은 거 하나 주고 이제 써라.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의 그 경력을 좀 써라. 당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써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걸로 한 사나흘 그냥 갑니다. 시간이. 쓰면 가져가서 읽어보고 틀린 거 있다 갖고 와서 이제 다시 쓰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한 2, 3일도 그냥 내버려둬요. 물론 이제 방으로 돌아가면 방도 이런 스타일이죠. 요런 방에 이제 침대, 매트리스 하나 있고 뭐 담요 있으면 다행이고 변기 안에 있고 밥은 갖다 주는데 그렇게 잘 먹이진 않습니다. 대충 갖다 줍니다. 대충. 맛있는 거 안 줘요. 일부러. 그래야 사람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다 오래된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이제 한 사나흘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빨리 가고 싶어집니다. 나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럼 최대한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 가족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힘들다가 이제 한 사나흘 만에 처음으로 인상 좋은 조사관이 들어옵니다. 되게 막 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교감생 같이 생긴 스타일. 또는 뭐 이게 있잖아요. 좀 인상 좋은 사람들, 뭐 나이 좀 있는 의사분들 같은 스타일 얼굴로 된 조사관이 있습니다. 태도도 좋고 매너도 좋고 뭐. 그런 조사관이 와가지고 이제 뭐 힘드신 거 없냐고 이렇게 좋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울컥해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되게 막 냉랭하고 얍실하게 생기고 험악한 사람들이 와서 막 이거 써라 저거 써라 하다가 또 인상 좋은 사람이 오니까 이게 굿캅 배드캅 전형적인 전술인데, 근데 사람이 내가 이거 말리지 말아야지 싶어도 말려듭니다. 그게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학자들이 다 고안해낸 거거든요. 또 수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사실 빨리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북한이나 이제 뭐 일본,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또 대부분의 이제 좀 뭐 동국권 국가들이나 이런 데는 빨리 굴복을 시키고 싶으니까 패죠. 두들겨 팹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때리는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근데 확실히 때리면 효과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맞는 거 자체 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더 대드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랄까요, 맞으면 패닉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정상적인 진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때려야 되는 사람과 안 때려야 되는 사람을 구분해서 때립니다. 무조건 들어간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과거 이제 은수미 의원이 얘기했던 이제 그 양반들은 이제 니네 접점, 이게 점조직이다 보니까 산업에는 너네 바로 위에 윗선 어디 있냐, 지금 연락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불어라.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얘한테 이런 혐의를 씌워야 되겠다 이러고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대충 얘한테 윗선이 있는데 그 윗선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빨리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데 얘가 지금 젊은 여대생이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들은 이제 말도 잘하고 이념 교육도 철저하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말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것만 계속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몇 대 쥐어 박아야죠. 왜냐면 평생 그런 경험 안 해봤을 거거든요. 몇 대 쥐어 박으면 이제 패닉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은수미 의원님 이제 무슨 성폭행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성폭행이 가해진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때가 90년대 초반, 거의 뭐 문민정부 시작되기 이전에 군사정권 말기쯤, 노태우 정부 때니까 사실은 문민정부라고 해도 뭐 큰 과언은 아니죠. 그때였는데, 보통 조사를 며칠씩 하면서 이 사람의 특성을 봐요. 얘가 뭘 두려워한다, 맞는 걸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를 갖다가, 은수미 의원의 이제 진술을 보면 자기가 맞다가 몇 대 맞다가 이제 블라우스가 북 찢겨졌는데 너무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사관으로 캐치를 했겠죠. 얘 이거 지금 끌려가서 어디 뭐 성고문 당한다 이런 어떤 약간은 뭐랄까 망상이 있는 모양인데, 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부각시키는 거죠, 분위기를. 그게 결국 굴복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걸로 굴복해서 자기가 다 풀었대요. 다 풀고 나니까 이제 밥도 잘 주고 따뜻한 곳에서 재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북한의 보위부 같은데도 뭐 이런 시설입니다. 근데 끌려가면 이제 거기는 일단 무조건 때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조사를 끝내야 되고 거기는 뭔가 좀 이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뭐 연구 분석도 많이 안 하고 일단 뭐 빨리 조서 꾸며서 빨리 넘겨야 되니까 예 인정만 시키고 지장만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옛날에는 이 천장에서 이렇게 삿갓등이 있어가지고 줄이 쭉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등에 했었죠. 근데 그건 옛날이고 요즘은 그런 전구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리하기 불편합니다, 되게. 그다음에 그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여기 막 목 매려고 시도하는 애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책상에 올라가서 그거 다 없애고 이렇게 이제 스탠드로.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도 몰딩 처리해서 안 움직이게 합니다. 잘 해놨고요. 또 보시면 뭐 목을 매고 싶어도 목 맬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CCTV로 다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자해나 자살은 쉽지 않습니다. 이 문 바로 뒤에 사람이 있거든요. 어차피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악마도 아니고 무슨 사디스트도 아니고 그렇게 가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졌고 그 혐의가 국가 안보에 관한 부분이고 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 확인을 해서 공범들을 잡아야 된다고 했을 때 조금 양념을 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 16분이 지나가네 이걸로. 오늘 뭐 소소한 얘기 몇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30 몇 프로였다가 좀 떨어졌죠. 이거 아마 이제 이걸 수치를 거의 대부분 최재형 씨나 이제 다른 분들이 좀 가져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도 이제 말을 갖다가 좀 정제되지 못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피로감이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4%대는 계속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는 건데, 이재명 씨가 26%, 이낙연 씨가 18%, 뭐 이건 사실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수치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낙연 씨나 최재형 씨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나오냐. 결국엔 이낙연 씨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거고, 최재형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윤석열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최재형을 지지하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그 부류가 누구냐 하면 윤석열은 도저히 나는 윤석열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물론 민주당 역선택도 조금 있는데 그 외에 뭐 김용판이나 박근혜의 최측근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아직도 박근혜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소위 태극기 분들이나 이런 분들, 윤석열이 수사해서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윤석열하고는 불구대천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최재형을 믿는 겁니다. 사실 최재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최재형이 누군데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여의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뭐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할 것 같아도 기억 다 합니다. 윤석열이 인기가 있는 거는 원칙과 법치, 정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집권을 하면 적어도 지금의 문재인 정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자를 두둔해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도 못하게 막고 이런 것들은 개선해 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불안감은, 저 사람이 검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행정을 좀 맡아서 전담해서 해줄 만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필요한데 과연 그게 있을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윤석열이 빨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거대 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행정은 국민의힘이 맡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대통령이 무조건 뭐 수사만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윤석열 씨가 안철수 씨하고 연대를 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하고도 연대해서 그 이제 수권 가능한 행정도 가능한 능력을 어떤 미래를 보여주면 된다. 이제 윤석열 씨도 그런 말씀하고 다니시죠 요즘에. 제가 뭐 모르는 분야가 많은데 그거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군인도 대통령을 했었는데요. 뭐 박근혜 씨 보면 알잖아요. 박근혜 씨 정부에서도 그래도 현상 유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권 대연합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뭐 다양한 이슈들을 제안해서 다양한 어떤 제안들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뭔가를 제안할 수 있는 그 부담이 없는 정권이 사실은 보수 정권이거든요. 민주당 정권은 북한에 뭘 하지를 못해요. 뭐 제안을 못합니다. 퍼주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대중 때 퍼준 게 다고요. 그거 나중에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뭘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뭘 좀 달라고 해도 못 줬습니다. 나중에 책 잡힐까봐.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보수 정부는 좀 다를 수 있죠.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북한 대북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최재형 씨는 그러면 왜 8.2% 1%나 나오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최재형 씨한테 이제 왜 지지율이 들어가냐면 일단은 윤석열하고는 불구대천,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최재형 씨를 지지하는, 소위 최재형 씨한테 몇 달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이 펌프질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무성, 그 다음에 정의화, 그 다음에 대구 쪽에 김용판 뭐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TK,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경북의 몇몇 의원들이 최재형 씨한테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 뭐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최재형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민주당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문재인 아낀다, 뭐 이낙연 아낀다 이래가지고 윤석열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갈 게 가능성이 크고, 그걸 뻔히 보는 입장에서 사실 민주당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하겠냐. 그 다음에 TK 쪽에 대다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그렇게 가혹하게 한 윤석열을 지지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 사실 한 40% 먹고 들어간다, 최재형 씨가.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한 거예요. 돈은 우리가 모아줄게. 그리고 지지율도 가능한 한 끌어올려 주겠다. 이렇게 이제 펌프질 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애들은 당연히 윤석열 지지 안 하죠. 하지만 이재명이나 이낙연 또 둘 중에 한 사람으로 될 경우에 옛날에 그 정동영 꼴처럼 민주당의 49%의 민주당 지지표 중에 실제로 투표할 사람은 20%도 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낙연이 싫든지 이재명이 싫든지 하기 때문에. 그 진보는 결국 분열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가 아무리 박근혜를 두둔하더라도 문재인이 더 싫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수사로 한번 까발려 보자 라고 해서 윤석열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 몇 개월이 더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윤석열 씨가 뭐 미성년자를 건드렸거나 뭐 이런 어떤 그 비디오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이분은 되실 거예요. 그러면 TK나 PK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바보도 아닌데 왜 최재형을 미느냐. 최재형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는 게 아닙니다. 이 양반들은. 만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용판 씨 당시 경찰로 있으면서 박근혜 국정원 댓글 수사 덮었거든요. 수사 받을만 했습니다.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무죄가 났어요.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까지 죄진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3년 뒤, 2년 뒤에 국회의원 공천 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 공천에 개입할 텐데 그 양반들이 공천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TK, PK 의원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특히 약간 친박 쪽의 의원들은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가 공천받을 거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최재형을 최대한 밀어서 지지율이 한 10점 몇 프로, 15점 몇 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윤석열이 아쉬운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야, 최재형 버리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잘해줄게. 또는 예를 들어서 합치더라도 뭐 그런 겁니다. 뭐냐면 위나라가 이제 그 유비 아들인 유선이 다스리는 총나라를 나중에 합병했잖아요. 합병하는데 그냥 나라도 없이 조그만 성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집 밟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뺐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지세가 있는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우를 해서,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김용판이나 김호정 씨나 또는 이제 정의와 같은 한물 간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윤석열이 활짝 웃으면서 자기들을 끌어안아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최재형이라는 카드마저 없으면 윤석열은 그 양반들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씨는 이용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뻔하게 이용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이재명 이낙연 씨 싸움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자주 서로 칼질하고 있는데, 야, 저래서 영호담이 이게 연립 정부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죠.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뭐냐 이게 네거티브 전면전,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호남 주체 통합이 없었다.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이게 지역 감정이다 이래가지고 막. 근데 이게 이게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보시면 23일 모든 중앙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를 왜 호남이라고만 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성백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제 경기도 전체에도 백제였고, 그리고 또 전주이씨 이성계 조선을 세웠죠. 전주김씨, 그 전주김씨가 누구냐면 김일성입니다. 북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전주이씨가 또 이의방이라고 고려시대 때 무인 정권으로 또 한 손가락 했죠. 사실 한반도의 지배자가 된 적은 꽤 많았습니다. 호남이. 그리고 호남에서 나오는 쌀, 이게 전국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무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씨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이낙연 씨가 했으면 별 문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경상도 애가 이딴 소리를 하는 바람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충청하고 손잡은 절반의 성공이었지 않나 라는 식으로 김대중 대통령까지 폄하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씨를 두둔하는 김두관, 경남 양산 출신의 김두관 씨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낙연 폄하 발언이 아니고 이낙연 지지 발언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호남이 백제가 주체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낙연 씨가 후보가 되면,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성과다. 이거는 이렇게 좋게 말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뭐 경쟁자인 이재명 씨 입장에서 이낙연 씨가 대통령 후보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다가 그냥 디스질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양아치 본능이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통째로 경선판을 흔든다. 그래서 호남 뭉치고 PK, TK 연대가 지금 벌어진다. 그래서 김두관이 두둔하고, 또 어제 김홍걸인가 뭐 김대중 씨 막내 아들이 또 개입해가지고 지역 감정이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제 의사 표현 자체의 뭐 원래 목적이 뭐였던 간에 지역 감정은 20세기에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20세기 동안 우리가 이 지역 감정 문제 때문에 광주에서 뭐 전라도, 아니, 광주에 전라도에 경상도 공수부대 군인들이 와가지고 경상도 출신들만 골라 뽑아서 뭐 무슨 이렇게 박해를 했네 어쩌네 사람을 학살을 했네 이딴 얘기 퍼뜨리면서 선거를 했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를. 그거는 20세기의 유산으로 남겨뒀어야 되는 거예요. 유산이 아니라 그저 뭐냐 20세기 어떤 그 유산이라고 표현하면 그것도 좋은 표현이죠. 그거 말고 쓰레기 같은 걸로 그냥 덮어놨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지금에 와서 다시 불질러서 다시 불러일으키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한 7, 8년 전에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또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지역 감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경제를 살리냐 안 살리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지 지역 감정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그 선거하면서 종북이네 아니네 이래가지고 갑자기 60년대 70년대를 소환했습니다. 누가 북한 편을 드네 안 드네. 나라 전체를 70년대로 끌고 왔습니다. 이거 엄청 비판했거든요 제가 강의 때. 이게 뭔 짓거리냐 도대체. 자기 한 사람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키는 거다. 지금 종북이나 아니냐를 논할 때가 뭐 무슨 의미가 있냐. 북한이 지금 더 이상 우리 경쟁자가 못 될 정도로 나가 떨어졌는데 경제적으로. 그랬는데 이재명 씨가 또 이거를 지역 감정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취약하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낙연 정세균 씨는 이제 전북 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연대 이낙연 정세균이 뭉치고 영남인 이제 이재명 김두관이 뭉쳐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서로 이런 지역 감정이다 지역 감정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 추미애 대구 출신의 추미애 씨는 조용히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서 끼어들었다가 작살날 것 같으니까 어부지를 노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 지지율이 너무 바닥이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철수에 의해서 윤석열도 댓글 여론조작 진짜 책임 물어야 된다 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특검을 그 부분까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조금 부각시켜 가지고 지지율을 더 끌어당기는 거죠. 지금 윤석열 씨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누구냐면 친박 골수들을 자기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세연이나 이런 데도 가서 좀 만나서 도닥거려야 되고 약속도 해줘야 되고 전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8월 15일에 아마 가석방 될 겁니다. 그 사면 받을 텐데 그게 윤석열 씨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정치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을 거고 자기는 무슨 목소리 내지도 않을 겁니다. 한동안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또 그만큼 한 3, 4년 갇혀 있으면 사람이 기가 빠집니다. 몸도 안 좋고. 게다가 뭐 친박이 더 이상 박근혜한테 기댈 게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뭐 붙잡고 뭐 더 얻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걸 카드로 삼아서 윤석열하고 협상을 하려고 들겠죠. 여의도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가 무슨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박근혜 대통령님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태극기들 박근혜를 풀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문재인의 청와대는 우리가 박근혜를 사면해서 풀어줘서 태극기들의 표를 우리가 좀 가져오자. 그리고 박근혜가 나와서 윤석열이 저기 나쁜 놈이다 이래버리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생길 겁니다. 박근혜가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에 대한 애잔함은 많이 사라질 테고 윤석열에 대해서 태극기들이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어요. 이제 문재인도 맛을 봐야지라고.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는 게 윤석열 씨한테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악재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뭐 이용하기 나름이니까. 윤석열 씨가 이제 입당을 아직 안 하고 밖에서 세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엊그저께 이준석 씨 만나서 뭐 곧 결정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을 담은 거죠.
그래서 일단 당으로 들어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메시지 관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내가 들어갈 거니까 그 날 흔들지 마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를 이준석에게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네 지분도 적당히 인정해 줄게 라는 식으로. 이준석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대표라고 해도 그게 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2년 하는 건데 그 안에 지금 지방선거 공천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는 사실 대부분 국회의원들한테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도지사 몇 개 공천한다고 해서 이준석에게 큰 권한이 오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경험도 많고 나이 많고 심지어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잔뜩 지금 공동 지도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 흔들릴 일만 있지 뭔가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윤석열 될 것 같다. 내가 안철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야권 통합을 내가 이뤘다. 이준석은 이걸 자기 트로피로 삼고 싶은데 지금 안철수나 윤석열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안철수나 윤석열이 바보입니까? 이준석한테 그런 트로피를 주게? 게다가 지금까지 저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쌓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좀 떨어질수록 이준석 입장에서 나쁘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건 시간 문제지. 윤석열 씨가 검찰 그 대통령이 되는 거는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저는 뭐 지금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관리 잘하고 그 이 남은 7, 8개월 동안에 그 수권 능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희망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경호 잘하고 경호 잘 받고. 왜냐면 그 진보 쪽 애들은 무슨 테러를 할지 모릅니다. 총으로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직 국정원 출신 분들이 지금 경호팀을 구성해서 경호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괜찮겠죠. 어, 일단은 요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2부에서 다른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